자, 요가 슬림 카본, 맥북 에어, 갤럭시북 이온, 그램 16. 제가 써보고 싶었던 가벼운 노트북은 다 제 돈 주고 써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뭘 남기고 뭘 팔지 정해야겠죠. 4개 다 따로 리뷰는 만들었으니까 각각 제품에 대한 평가는 설명란에 링크 달아둘게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가격, 디자인, 성능 등등 총 15개의 포인트를 잡고 어떤 노트북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결정해 보도록 하죠. 일단 구매한 순서대로 노트북들의 간단한 스펙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레노버 요가 슬림 카본 1kg이 안되는 초경량 노트북이고 13.3인치의 QHD 플러스 디스플레이, 타이거레이크 i5와 16기가 온보드 램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다음으로 맥북 에어, 애플 실리콘 M1 칩을 탑재한 2020년 말 업계를 뒤집어 놓은 노트북이죠. 저는 베이스 모델, 그러니까 램 8기가에 256기가 SSD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은 갤럭시북 이온, i5에 MX450 그래픽 옵션을 탑재한 모델이고 구입 시에는 8기가 램이었지만 8기가를 추가해서 16기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노트북 중에서 유일하게 16:9 화면비를 사용하고 있고 풀 HD 해상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리뷰를 했던 LG 그램입니다. 16인치의 QHD 플러스 해상도라는 매력적인 디스플레이를 가지면서 1kg대 극초반의 무게를 맞춘 LG의 대표 노트북이죠. 제가 산 모델은 i5 온보드 8기가의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비교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이건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반영한다면 그램 16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 이온, 맥북 에어, 요가 카본 순서가 되겠네요. 정확한 가격이야 항상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하지만 대충 그램과 이온이 100만원대 중후반, 맥북과 요가 카본이 100만원대 초중반 가격대를 형성합니다. 물론 맥북의 경우 램과 저장장치 추가 비용이 크기 때문에 베이스 모델이 아니라면 가격은 좀 많이 비싸질 수 있죠. 다음으로 디자인입니다. 솔직히 디자인은 4개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취향 차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맥북 아니냐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다른 노트북들하고 비교하면 얘 배제를 못생겼어요. 다음으로 마감은 아무래도 CNC 통짜 알루미늄을 쓴 맥북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마그네슘 합금을 쓴 이온이나 그램, 카본 파이버와 마그네슘을 쓴 요가 카본 역시 마감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북 에어는 굉장히 마감이 날카롭게 되어 있는 만큼 쉽게 모서리의 찍힘이 눈에 띄게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죠. 노트북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는 입장에서는 요가 카본 같은 재질이 마음 편하긴 합니다. 다음은 체감 무게입니다. 넷 중에서 절대적인 무게가 제일 가벼운 건 요가 카본이지만 얘는 화면 크기가 13.3인치고 그램은 16인치이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그램 16이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맥북 에어는 절대 무거운 노트북은 아닙니다만 다른 노트북들이 워낙 가벼워서 상대적으로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포트 구성입니다. 이건 단연 그램이 최고고 그 다음 이온이 될 거고 요가 카본과 맥북은 C타입 포트밖에 없어서 둘 다 구리지만 포트 수가 한 개 더 많은 요가 카본이 조금 더 낫습니다. 맥북도 다시 신형 맥북 프로에서 포트를 늘린다는 루머가 있던데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업그레이드 확장성입니다. 이건 램과 SSD를 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온이 제일 좋고 그램은 램은 온보드지만 SSD 슬롯이 2개니까 그 다음, 요가 카본은 SSD 슬롯이 1개이기 때문에 SSD 교체 정도만 가능하고 맥북 에어는 아무것도 업그레이드 불가능하죠. 다음은 성능입니다. 일단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는 애플 M1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성능이 좋고 그 다음은 MX450을 탑재한 갤럭시북 이온, 다음으로 요가 카본과 그램은 사실상 거의 비슷한 성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 성능 측면에서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애플 M1 칩이 그래픽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정작 제가 실제로 플레이하는 게임인 원신과 에이펙스 레전드는 둘 다 맥북에서 전혀 안 돌아가고 또 맥북에서 돌아가는 게임들도 아직 로제타2 에뮬레이션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로제타2의 성능이 좋다고는 하지만 결국 리그 오브 레전드 프레임 같은 걸 보면 맥북이 그램보다 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현 시점에서 게임 성능은 맥북을 최하위로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열 제어입니다. 이건 괴물 같은 효율성을 가진 맥북이 제일 좋고 그 다음 요가, 이온, 그램 순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온이 사실 발생하는 열을 처리하는 능력 자체는 제일 좋긴 한데 전력도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열 자체는 상당하죠. 그램이야 뭐 발열 처리 자체를 열심히 안 하는 느낌이고요. 다음으로 소음 제어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페니스틴 맥북이 원탑이고 그 다음 그램,
그리고 요가랑 이온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애플이랑 인텔의 격차가 단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스펙 자체는 400니트에 트루톤 기능까지 탑재한 맥북 에어가 제일 낫지만 실제로 써보면 그램의 16인치 대화면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두 노트북을 공동 1등을 주고 싶고, 이온이나 요가 슬림 카본의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지만 이 중에서는 다소 밀리는 느낌이죠. 이온은 밝기와 색 영역, 요가 카본은 화면 비율과 해상도에서 장점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커입니다. 이건 제 주관적으로 맥북, 그램, 요가, 이온 순서로 좋았습니다. 그램의 스피커 업그레이드가 괄목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다음으로 키보드와 터치패드입니다. 이건 맥북의 가위식 키보드와 포스터치 트랙패드가 제일 좋고, 그램과 요가는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이온은 키보드가 구리죠. 다음으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엄청난 전력 효율을 가지고 있는 맥북 에어가 가장 배터리 타임이 길고, 그 다음으로는 배터리 용량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램, 이온, 요가 순입니다. 맥북 에어의 배터리 타임은 그리고 동영상 감상 같은 저부하 상황보다는 게임을 한다든가 파이널 컷을 돌린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S입니다. 맥 OS랑 윈도우 중에서 뭐가 더 나은 운영체제라고 말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지만, 아무래도 한쪽 운영체제를 오래 쓰던 사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건 분명히 어렵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고 사셔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당연하게 되는 기능이 다른 쪽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맥북에서는 현재 패러렐 등을 써서 윈도우 10을 쓸 수는 있지만 윈도우 10 on ARM을 써야 하기 때문에 보통 윈도우에 비해서는 기능이 많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15개 항목에서 4개 노트북의 우열을 가려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맥북이 우열을 가시는 부분이 마감, 성능, 발열, 소음, 화면, 스피커, 입력장치, 배터리, 이렇게 총 8개로 가장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맥북을 사라 이렇게 결론을 단적으로 내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윈도우를 안 써도 상관없고 13인치 화면도 괜찮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는 맥북 에어를 첫 번째로 추천할 수 있겠고, 가벼운 윈도우 노트북을 사고 싶고 돈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램 16, 가벼운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몇 가지를 포기하더라도 그램보다 나은 그래픽과 게임 성능을 원한다면 갤럭시북 이온 MX450, 그리고 너무 비싸지 않고 가벼운 윈도우 노트북이 필요하고 13인치 화면도 괜찮다고 한다면 요가 슬림 카본이 좋겠네요. 만약 여기 있는 노트북이 다 싫다고 한다면 라이젠 세잔 저전력 프로세서가 탑재될 저전력 노트북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어떻게 이번 영상이 노트북 선택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 영상을 끝으로 당분간 저전력 노트북 리뷰 내려놓고 신형 게이밍 노트북들 리뷰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